네, 월요일이고요. 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포인트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주말 사이에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주 특히나 좀 뉴스가 많았던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포인트.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무엇보다도 고용이 둔화가 이제는 어딘가에서는 둔화가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이견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충격적인 숫자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것 때문에 일자리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이 통계국장, 그렇죠. 통계국장이 뭔가 무슨 음모론 뭐 이래 갖고 사실은 숫자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미국의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워낙 큰 나라고 둔하고 느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거나 확인한 거는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미국의 고용이 빨리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심지어는 이제 고용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침체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7만 5천 정도 했는데 실제로 2만 2천 정도 나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게 레벨이 계속 연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레벨 다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평균적으로 한 22만 정도가 월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면 작년에는 한 17만 정도로 좀 일단 한번 스텝다운 됐고 올해 들어와서는 평균적으로 이번 달 것까지 다 지난달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한 8만 원래 3개월 전만 해도 한 10만이 넘어갔었는데 10만 초반까지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번 것까지 다 포함하면 7만 5천이 평균이고 이제 그거보다 더 급격하게 최근 3개월 중에 보면은 그 전달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 보면은 7월 6월은 마이너스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7월이 좀 더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에 수정이 된 6월이 마이너스 사실은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었다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트럼프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면은 의료 이제 건강 관리 뭐 이런 쪽,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보조를 주는 이쪽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부분이 보합 내지는 심지어는 마이너스 쪽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 자체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설명하는 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간 특히 저는 올해 들어와서 이게 실질 소비 자체가 정체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그래도 유지 정도는 됐는데 실제로 이거를 소위 상위 계층을 빼고 나면은 역성장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렇게 보면 이것에 이제 선행 지표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측에 제가 재미있는 차트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 내려오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사실은 최근 한 2년간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시작해 갖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4% 초반대인데 통상 이게 2년 앞서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분홍색 선이 주황색 선이 이제 비노급여 우리가 보는 그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따라가죠. 결국은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장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것이 의미하는 바 자체는 결국은 이것이 시장의 그러한 경기를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둔화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의 흐름 자체도 고용 분야는 상당히 좀 둔화 이 방향성이 꽤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좀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과거의 트렌드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거나 뭐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6월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됐으니까 확실히 줄어든다는 맞는데 이제 신규 고용이니까 새롭게 일자리를 안 뽑는다는 거고 앞서서 뭐 졸츠 구인이직에서도 확인했듯이 뭔가 구인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침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요 4.2에서 4.3으로 오르긴 했는데 이건 예상치 부합이었고 4.3이라는
발생한 숫자도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는 큰 게 아니다, 실업률이. 이런 평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뽑지는 않는데 실업률은 뭐 낮은 수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최근 들어서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좀 안 좋고 계약직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실업률이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 믿을 만한 데이터가 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이민자들 숫자가 지금 엄청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 어디 출신이냐? 한 예로 우스갯소리지만 트럼프가 돼서 갑자기 16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300만이 늘었어요. 아니 갑자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숨어있던 300만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나를 혹시라도 외국 태생이에요라고 대답했다가 불이익당할까 봐. 왜냐면 툭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사실은 이 고용 데이터 자체가 불안정하긴 한데 확실한 거는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만은 그건 확실히 이거는 데이터가 잡히는 잘 거니까. 뽑진 않는다. 예, 네, 이거는 신규로. 좀 문제가 좀 생긴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 확률, 금리 인하 확률을 우리는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 건데 25bp 인하까지는 사실 요 고용 보고서 충격 있기 전까지도 거의 뭐 90% 이상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50bp가 등장했다는 게 좀 새로운 거고, 약간 이제는 그러니까 고용이 약간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 시장은 좋아할 거는 맞았는데 너무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건 또 바랐던 바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쯤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골디락스 그냥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위로 안 튀어도 되니까 박살만 나지 마라. 이 정도를 원하는 건데 항상 이게 경기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금리나 재정 정책을 갖고 한 것의 결과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흔들면 저 끝은 엄청나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경기에는 많이 나타난다. 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NBER이라고 미국의 공식 침체를 선언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분들은 상당히 아주 진중하셔서 실제로 침체가 발생하고 1년 정도 빨라야 1년 후에 1년 전에 우리 침체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일 빨랐던 거는 그나마 2020년 코로나 때 한 달. 그거를 아마 그 다음에 1년 미만했을 때 그때는 좀 짧았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과거의 흐름은 지난 몇 번의 공식 침체에서 NBR은 평균적으로는 거의 1년 다 돼서야. 그러니까 날수로는 250일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250일 지나서야 이제 그때 침체였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NBER은 뒤를 돌아보니 예. 그때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그 근거로 해서 그건 침체야. 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기계적인 거고요. 총 6가지 정도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소비 2개 그런 정도, 것까지도. 고용 2개, 산업, 뭐 그다음에 건설 경기 뭐 이런 것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개를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베이지북 그러니까 9월에 우리 FOMC 하기 위해서 8월 25일까지 조사한 거를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베이지북의 느낌은 뭐랄까요? 이게 태풍에 우리 눈 가운데 들어온 느낌 모든 게 조용해요. 모든 게 조용해. 그러니까 뭐 늘지도 줄지도 않고 다만 확실한 거는 투입 가격이 엄청 다들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 영향 때문에 투입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대답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오는 수목에 있을 PPI, CPI 이번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PPI, CPI가 발표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 PPI, CPI가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제가 가져온 게 그 금리 인하 예상이 시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올해 연내 무조건 3번. 그러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3번 FOMC에서 연달아 다 25bp 내릴 거다. 그다음에 내년까지 합치면 내년 말까지 가면 150bp 6번.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3번, 내년 3번 해서 총 6번 낮출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2년물 가장 기준금리를 잘 따라가는 2년물은 거의 7% 가까이 빠졌고 10년물은 한 5% 가까이, 근데 30년물은 2% 남짓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프닝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좀 가팔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최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높아졌고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 지금 보면 2년물이 가장 많이 낮아졌죠. 보면.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통상 나타날 때 작년 이맘때가 딱 이랬거든요. 작년 이맘때 첫 금리 인하하고는 실제로는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위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장기물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과연 무조건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만 맞추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거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냉정하게 보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확실히 2년물은 많이 내려가고 30년물은 좀 그 자리에서 쉽게 안 내려가고 그래서 차이가 좀 단기와 장기가 차이가 좀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프로 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폭이나 속도가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데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과연 전반적인 시장에는 이게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모든 게 다 수혜로 좀 받아들여질까?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빅테크가 흔들릴 것인가? 이게 수혜로 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워낙에 시총이 크니까요. 지금 저도 금요일 날 흐름을 느낌을 봐서는 기술주는 조금 걱정이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뻐꾸기 위한 사인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사실은 지금 대장주인데 엔비디아가 흔들려서 사실은 가장 큰 거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혼자가 4.2조 달러고 그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거의 2배가 넘는다. 시총이 그죠? 예, 어마어마한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니까 지수는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도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어쨌든 기정상실로 내려오면 그 사이에 좀 많이 덜 몰랐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리츠 이쪽 관련된 게 상대적으로 수혜일 거고요. 경기 순환이 일부 소폭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예방적이게 아니라 이게 침체 우려가 있어. 그러면 좀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건강 관리나 필수 소비자 뭐 이런 유틸리티 이쪽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금 같은 거. 금은 뭐 계속 최고가예요. 네, 그래서 지난 한 주도 실제로 보면은 1등은 금이었어요. 네. 또 주간.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흐름 자체는 최근에 지난 한 주의 흐름이나 금리 움직임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자산 가격에서의 흐름 자체는 예방적이기보다는 이때는 얕은 침체를 감안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서도 저희 잠깐 살펴본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빅테크 수장들 함께 만찬하고 그 자리에서 뭐 얼마 투자하냐 뭐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또 말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저녁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아주 비싼 저녁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표였지만 아부하려고 모인 거죠, 사실은. 네, CEO들도 굉장히 좋은 얘기 또 많이 네, 그러니까 하고. 어르신께 듣고 싶은 얘기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거의 뭐 귀에다 대고 그 용비 어천가를 불렀는데, 근데 재밌었던 거는 제가 봤던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보니까 트럼프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제 사실은 내년도 이제는 실제로 그 중간 선거가 1년 실제로 막 열받게 하는 것은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죠. 그렇죠. 내년 11월.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그 보통 이맘때 되면 대충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사실은 1년 전부터 지금 중간선거 운동을 하는 건데 애플의 팀 쿡한테 이렇게 먼저 말을 걸잖아요. 너 돈 투자 많이 한다며 뻔히 서로 알면서 서로 가서 다 얘기해놓고 그랬더니 뭐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러고 바로 옆에 앉았던 이제 사실은 메타. 네. 오바를 좀 전에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근데 이게 애플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다가 3년 안에 6천억 달러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메타 규모에는 이거 무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 거 봐서 이제 그 외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자기가 하는 정도를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메타는 상대적으로는 투자 규모가 이거만큼은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무리해서 좀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시장은 아마도 이거를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 정도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주가가 사실은 이런 표현이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상당히 빠져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 정도 투자해갖고 과연 ROI가 나올까,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올까 이러면은 비용이 급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전 낮다 보고 뭐 이거 정도는 약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돕기 위한 해프닝, 립 서비스 정도로 보고 실제로는 이 기업들은 자기가 원래 하는 투자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픈 AI 이슈가 또 지난 시장에서는 좀 중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칩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런데 네, 거기에 브로드컴과 함께 한다. 뭐 이런 이슈가 브로드컴 뭐 9%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오픈 AI 얘기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앞서서 그 빅테크들이 얘기한 것이 립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의 한 켠에는 오픈 AI 이번 데이터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읽어보면 심각하게 투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결국은 AI 투자잖아요. AI 투자로 똘똘 뭉친 퓨어 AI 투자, 오픈 AI입니다. 빅테크들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막 이렇게 엔비디아한테 사다가 열심히 투자하는 것을 그 부분만 딱 떼어놓으면 오픈 AI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픈 AI가 이번에 1사분기 끝나고 그 자기네들 투자자들한테 원래 예상했던 CFO가 보고했던 이게 우리가 돈 향후 투자해서 프리 캐시플로 내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투자해서 나간 돈 두 개를 해보면 남는 돈이 있냐 없냐. 돈이 남으면 그 돈 갖고 재투자가 되는데 모자라면 돈을 펀딩을 다시 해야 돼요. 빌리든 투자를 받든. 지금 오픈 AI는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캐시번, 현금을 태운다고 보통 표현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원래 옅은 분홍색이 1사분기 때 얘기한 건데 이번에 보고한 걸로 알려진 걸 보면은 지금 짙은 붉은색 선입니다. 그래서 2028년을 끝으로 29년에 그러니까 턴투 블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보니까 2029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누적으로 다 합쳐보면 원래는 마이너스 350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속도로 가보니까 우리 1150억 적자 날 것 같아. 누적으로 다 합치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투자 많이 해줘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게 투자자들을 좀 살떨리게 하는 거죠. 원래 옅은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최근에는 짙은 빨간색? 예, 오픈 AI가 얘기한 스스로가 얘기한 게 이렇게 수정이 된 거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사실은 이대로 같은 속도로 가면은 다른 회사들도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 돈을 벌기가 쉽겠냐.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말하면 다른 데들도 그러면 오래 정도 지나고 나면 생각을 좀 다시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게 AI 투자가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또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난주에 보면은 아마존 뭐 이런 게 다 주간 단위로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정도만 플러스 난 건 실적이 좋았고 신규 고객들을 모을 수 있다라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지만 큰 통으로 놓고 보면 AI 투자가 쉽게 돈을 벌지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흐름상으로는 의미하는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한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사실 우리 진짜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조지아주에서 미국 당국이 한국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고 475명 체포했다 공식 발표했고 이민자 단속 사상 이제 단일로는 최대 규모고요. 한국인이 332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상이 좀 또 좀 충격적이었죠. 뭐 손도 묶고 발도 쇠사슬로? 묶고 예, 네, 예, 그렇게 예. 묶여서 뭐 끌려가는 영상도 공개가 되고 지금 구금돼 있는 시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그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 그 단속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일단은 곧 전세기가 출발을 한다. 석방 교섭이 타결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얘기할 게 여기에서는 가지치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긴 많지만 그냥 다 이제 제쳐두고 비자 문제가 아주 중심에 있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미국이 비자를 그렇게 썩 잘 주는 네네. 나라는 아니고 아마 비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못 받아요, 사실은. 이 가까운 데 있네요, 바로 뒤에. 미국이 대사관이 있으니까. 아마 줄 서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결정적으로 내가 뭘로 받은지,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이유도 안 알려져요. 그래서 고쳐서 갈 텐데, 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비자와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미국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이게 미국의 그 국무부에 있는 그 소위 그 저기 그 비자 발급. 근데 비이민자입니다. 이 안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그 비자라는 것이 학생 비자 뭐 해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는데 비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 상대로 발급한 건데 확실한 거는 1월 달부터 5월까지 합계가 마이너스 20%.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가 1월 후반에 1월 20일인가에 취임하고 2, 3, 4, 5, 6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최근 들어 4월 달에 좀 더 좀 심하게 좀 줄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전체인 비민 비자도 제가 체크를 대충 해봤는데 확실히 5월 달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그 비자 발급이 많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엇박자를 놓는 거죠. 이제 국무부랑 국토부랑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투자는 받고 싶은데. 이민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게 엇박자인 거잖아요. 네. 공장은 누가 져? 뭐 이거잖아요. 이게 접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원래의 관행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비자가 잘 안 나오고 원래 공기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공장은 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스타 비자나 네, 뭐 이런 B1 비자 걸로. 좀 빠르게 나오는 걸로. 예, 일단 네. 가서 짓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서 살 거 아니니까 대부분 돌아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이 데이터를 뽑아보고 좀 열받았는데 투자는 받고 싶으면 비자라도 잘 내주지.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냉정해 보면.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말로는 자기네 국무부나 국토부가 잘못했다 할 수 없으니 네. 일단은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됐는지를 뉴스 보고 알았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될지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면 내가 중간에 중재했을 텐데 이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러기에는 아니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뭐 헬기도 띄우고 뭐 전쟁 상황을 약간 불방. 근데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 이민 단속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네들의 일종의 쇼업하는데 이제까지 최고였습니다. 사실 최고의 실적을 거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지아주 내에서 분위기는 되게 싸늘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갖고 얘네들 이래서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왜냐면 여기에 들어와야지 투자도 투자지만 지금 순수 이걸로 해서 8,500명 추가 그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추가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자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되게 나쁜 쪽으로 흐르기보다는 좀 해결은 결론적으로는 좀 원만히 될 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오히려 적어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자와 비이민 비자라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게끔 좀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은 좀 이런 건 좀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비자 같은 거는 일단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없던 얘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거 좀 뭔가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가한테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참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건 사업이 비자 좀 제대로 내줘야 했는데 우리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할 때 그런 걸 받아낼 수 있는 오히려 계기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사실 이제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이시바 총리 사임 표명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엔화라든지 뭐 일본 국채라든지 요게 뭐 국제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너무 다지만 내일 그걸 이슈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입니다. 일단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고 뒤에 예정돼 있는 사람들은 냉정해 보면 시장에서 보면 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카이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랄까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좀 불안한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금리가 더 위로 튈 수가 있거든요. 엔화는 약세로 가고 이러면 흐름이 좀 어떻게 움직일까에 좀 걱정이 있는데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일본의 그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 자체는 안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튀는 시장에서는 분명 마이너스인 것만 분명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시바의 조기 퇴임 자체는 일단은 걱정이 된다. 오늘 조금 더 소위 이제
그 뒤 네, 후계자가 네, 네.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은 엔화 그리고 뭐 장기 국채 중심으로 좀 약세가 네. 예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또 프랑스 정치 이슈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약간 지켜볼 만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2의 피그스가 돼버린 거죠. 프랑스가 이제는 많이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걱정이었으면 스페인이 지금 10년 후에는 프랑스가 걱정인 상황. 거기 당장은 아니지만 IMF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거기가 부채가 그 사이에 전혀 허리띠를 못 졸라매고 10년간 부채가 더 많이 들었거든요. 100% 이상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좀 지켜보겠고요. 내일도 이슈로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